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요즘 저희도 아침 방송에서 몇 번 저 민재기 팀장하고 다뤘지만은 이 타이어에 대해서 요즘 자꾸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가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관련돼서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국 타이어는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회원이 물어보더라고.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 이 종목은 자, 우리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매수한 사람이 많겠죠. 대표님. 요 가격대에 매수한 사람이 많겠죠. 아,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매도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위에서 물린 사람이라면 뭐 매도할 수도 있겠네요. 매도가 센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하고 그렇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그렇다면은 현금 확보하자. 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기간 조정을 이 종목은 이렇게 바로 못 갑니다. 이런 종목은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갑니다. 갈듯 말듯 하면서 거래가 줄고 차라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빠르게 수익이 나오죠. 지금 딱 들어가 보면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것보다는 마음고생 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저는 타이어 업종이 제가 괜찮다고 제가 분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금호 타이어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 넥슨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하고 거의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비슷해요? 예, 왜냐하면 원재료를 쓰고 원재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약간의 어떤 변동성 혹은 금호 타이어도- 행보를 견딜 수 있다면 사도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지금 사도 되죠. 예. 근데 아까 단지 한국 타이어는 조금 기다렸다 사. 아, 한국 타이어는 좀 기다리자. 예. 이게 뭐죠? 넥센 타이어. 넥슨 타이어. 타이어는 비슷한 차트를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 정도도 상승하다 실적이 안 좋아 좀 하락했는데 이것도 방향 위라고 보면 되겠죠. 어느 정도 횡보를 근데 이 거치고. 종목보다는 만약에 내가 매수한다면은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 낫겠죠. 예. 예, 요 종목이 낫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타이어 회사 중에서 어디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저는 한국 타이어는 조금 기다렸다가 위로 갈 것 같고 네. 당장 산다면은 저는 금호 타이어들 좀 들어가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예, 이것도 이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관하고 외국인 추세를 봐야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사고, 그죠?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다면은 방향은 이제 자기들은 계산서가 위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을 좀 봐드릴까요? CS 윈드. CS 윈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풍력주 아닌가요? CS 윈드가? 자, 맞습니다. 여기 풍력한 회사인데 네.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총이 한 각 2조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예. 요새. 이 빠질 때는 이제 회사를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시총은 매출은 7천억, 9천억, 작년에 1조 2천억.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300억, 330억, 600억, 600억. 자, 600억 정도 같으면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같으면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성장성 있고 전망을 좋게 보더라도 거품이라 보는 거죠. 그럼 보통 이런 어떤 신재생 관련주들은 증권사에서 보통 여기는 기준에서 어디 기준에서 그냥 PER 30배를 봐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리포터는 저도 이 종목 보니까 리포터는 좋게 나왔는데. 네,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예,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말 듣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리포트 낼 수가 있잖아요. 내 돈이라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라는 거죠. 그렇죠. 시총하고 당기 순이익 보고 리포트 보고 전망 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볼 때는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면은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저 전저점 상당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지금 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더 크게 급락할 그렇죠. 수 있는. 원래 여기가 공매도 자리잖아요. 그죠? 이게 공매도 되는 종목인데 저는 공매도를 뭐 못 쳤는 자리인데 이게 확실한 공매도 자리. 그럼 여기를 내가 보유자라면은 물리있다, 여기 위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일단 빠져나와야 됩니다. 공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좀 비싸면은 다시 여기 사고 차라리 여기서 만약 지지돼서 위로 올라갈 때 물량이라도 뭐 10% 늘린다든지 수량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위치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기관하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시 개인만 지금 사고 있고 그러네, 다 매도하고 있네. 개인만 사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다는 이 친구들은 또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몇십억, 몇백에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어젠가요? 그제 남석관 대표님 슈퍼게임이시죠? 그분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을 개인이 너무 쉽게 덥석덥석 사버린다고. 맞습니다. 그게 되게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FNF 한번 봐주시죠. 최영수님 어떤 종목? 마이너스 20%. 종목 FNF. F. NF. 아니 영어로 FNF. F. 옷 만든 회사. 네, 옷 회사죠. 자, 차트를 볼 때 한번 봅시다. 먼저 주봉을 봅니다.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쫙 기대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리오프닝 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게 더 오를 것이냐.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리포트도 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어떤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박수 칠 때 떠나고 개인들만 항상 이렇게 뒷봉만 치는 거죠. 그럼 차트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시세를 크게 주고 이 길을 긴 고점에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공매도 차트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공매도 차트가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자리는 제가 공매도를 취해야 되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봉상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때 물량이 계속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시세로 좋은 경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다시 뭐 반등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제 옷 만든 회사 이런 회사들은 원래 경기도 민감하기도 하고 실적도 변동성 심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은 손실이 좀 크다면은 물타기는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좀 주가가 올라왔을 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정리를 해야죠. 진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요즘 좋다 기관에서 한 그 종목들이 자꾸 떠올라서 예. LG화학 한번 봐주실래요? LG화학이 지금 최근에 예. 전기차 소재 사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뭐 직접 하는 것 때문에 안에서의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면서 좋아지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기관들에서. 예. 자, LG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자, 주봉에서 이런 모양을 딱 만들었잖아요. 고점을 찍고 좀 이런 차트는 저기 100만 원 근처 갔는데 80만 원 싸네, 70만 원 싸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제가 이 종목을 볼 때 뭐 리포터도 제가 이렇게 이 종목을 계속 보는 종목인데 물타기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오를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대감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거의 반등이 놓을 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은 안 하고 네. 한 60, 70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추세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보면은 현재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해주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중간중간에 한 번 써 5월 11일 날 13,000주, 그 다음에 5월 3일 날 26,000주, 5월 6일 날 2,000주. 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도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종목은 외국인이 조금만 돌아선다든지 하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기관들이 사는지,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관 리포트를 볼 때 기관에서 좋다 하는데 기관이 매도를 하는지, 기관이 좋다 하는데 매수를 하는지, 또 반대로 나쁘다고 하는데 매도를 하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들도 그렇게 트릭을 쓰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좋다고 리포트가 한 2군데 나왔는데 기관들이 연기금이라든지 뭐 투신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은 믿으면 안 되겠죠. 슬픈데요?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사회가 그렇지. 만들어지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SK 스퀘어 한 번 더 봐주시죠. 이 종목 SK 제가 한번 스퀘어도 요즘 상장 자회사, 그러니까 그죠, 자회사들 상장이 실패하면서 철회하면서 지금 제가 이번에 안 좋아요. 여기서 내가 공매도 차트라고 이야기한 거 같는데, 그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제가 요 앞에 강의 방송할 때 네. 제가 이거 여기서 공매도 차트라고 네.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렇게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행보할 때는 기관이나 외인 추세를 보면은 거의 매도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되죠. 쉽게 이렇게 행보가 길었기 때문에 돌리는 기간이 추가 하락 폭이 많습니다. 자, 기간이 여기서 행보 기간이 좀 짧았다 하면은 하락 폭이 좀 작게 나옵니다. 여기는 행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또 기간 조정이 많이 걸리는 종목이고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외국인 이제 매수가 들어왔네요. 약간 네. 들어왔어. 또 기관도 어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때 추이를 자세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저기서 매도를 하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한 단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비관적이네요. 일단 그 참고하시고 필라 홀딩스 한 번 더 봐주시죠. 소리님. 필라 홀딩스. 예, 그거네요. 이 골프 옷도 만들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스포츠웨어 스타일리스트도 하고 스포츠. 이게 세계적으로 또 신발도 팔고 하는 회사인데 결국 이렇게 홀딩스 모기업인데 이렇게 차트가 하락으로 이렇게 시세를 주고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종목은 보유라면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를 깨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전저점. 예, 여기를 깨면은 또 여기 행보가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추가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내가 혹시 또 추가 매수를 무타기를 한다면은 더 자리를 이렇게 21선에서 좀 자리가 공이 이렇게 더 떨어지다가 멈추는 지역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멈추는 지역이라는 건 결국 하락이 그 폭이 이제 완만해지면서 횡보의 기간이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그 구간.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한 번 더 부탁할게요. 효성 첨단 소재 여기도 참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도 큰 수익을 안겨주면서 인기 있었던 주식인데 실적은 좋고 또 모든 게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실적도 좋습니다, 회사가. 그렇다고 뭐 그 실적이 갑자기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큰 시세를 주고 계속 흘러내리는데 자, 요 종목은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다시 좀 기간 조정 거치고 이렇게 한 65만 원, 한 64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차트라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제 여기서 매출,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리포터 이렇게 여러분도 분석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1분기 영업이익은 천억, 전년도보다 21% 늘었네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아모레 퍼시픽 지금 화장품 아까 뭐 전체 섹터가 안 좋을 것이다 얘기하셨죠? 네, 아까 LG 뭐 생활건강하고 좀 비슷한 관점인데, 예,
화장품 주식은 옛날하고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브랜드 파워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그 종목을, 그 품종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 뭐 이렇게 샀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중소형 회사가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아모레라든지 뭐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없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 나오고 옛날에 이런 시세는 잊어야 됩니다. 네. 예, 28만 원, 뭐 30만 원 간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때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땐 성장주였잖아요. 예. 매출도 이익도 크게 늘 때였으니까 그 성장주 관점에서 이제 지금 시장이 달라진 거니까 그러니까 산업 차원에서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이 그렇게 시대 바뀌어가는 흐름에 거죠.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요새 우주항공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예. 가운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인데 정재웅님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는 주식들, 더 오를 거라고 지금 믿거나 기대하는 주식들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이 종목은 뭐 우주 지금 발사 뭐 하면은 이렇게 테마로 한번 상승했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네. 시총은 4천억, 매출은 700억, 800억, 700억. 자,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적자 120억 적자. 그다음에 시총은 4천억. 대표님 이거 매수하고 싶습니까? 저 질문하지 마세요. 무서워. 그래서 아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항공기 이렇게 앞으로 전망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사 시총이 큰데 네. 이번에 뭐 또 인공위성 이렇게 지금 발사하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몰렸다면은 그때 발사하게 나와야 되면은 된다. 또 그때 팔고 노는 게 좋죠. 그럼 지금 우리 저 우주항공주의 대장주가 지금 어디죠? 한국우주항공.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종목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 예, 매출은 작고 수익도 계속 적자 매냈는데 이 종목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납니다. 결국 왜 단기 순이익에 이 회사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런 해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안 물리면 되잖아요. 그치.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대입장에 저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라. 그러면은 다음에 안 하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주항공주 그래 앞으로 좋을 거야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럼 실적이 안 받쳐주잖아. 예.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우주항공 좀 봐주세요. 네, 항구죠. 저번에 이것도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그렇죠. 한국. 그러나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김영욱 저자님이 그렇다고 100%다 맞으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걸 100% 다시 막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런 관점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팩트 체크를 하시면서 동의가 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죠. 네, 대입장은 저런 관점으로 보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청자들도 그렇게 한번 보세요. 네. 자, 이 종목 지금 계속 상승 추세고 저번에 좋은데요? 이날 확 끊기는 날에 소비주들이 상승할 때 반대적으로 이 종목 끊겼습니다. 응봉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계속 기관이 매도하다가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애매하고 매수하다가 기관도 개인들도 좀 애매하고 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애매하게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점에 대한 눈치를 서로 보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은 기존 보유자들은 지켜보는 게 맞고 매수자들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못 믿는데 누굴 믿냐.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생겨나는 어떤 분위기들, 흐름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다 의심해보자. 다 좋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은 걸까? 그리고 그 좋다고 한 시점이 한 달 전이야? 아니면 지금도 좋아?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 타이밍에서 자꾸 뒷타이밍을 타니까 이런 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른다고 덥석 이렇게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LIG 넥스원 이거는 이제 방산주 개념으로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요건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이런 종목은 기관 외국인 추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 기관이 이제 계속 며칠 동안 팔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매수하다가 매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되죠. 매수는 안 된다. 기존의 보유자들은 좀 지켜보는 게 맞고 현재 차트 상황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지가 되겠죠. 네. 지지가 되고 차례 추세를 보고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단기 이렇게 올라갈 때만 먹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수급이 쏠리는 그냥 그런 주식들 가지고 그냥 내가 중간에 잘 들어가서 중간에 잘 먹고 나오면 되지 않는 생각으로 그냥 이런저런 주식들 다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냥 다 이렇게 쳐버리고 예. 말씀하신 우량주 중심으로만 이런 어떤 단타를 해도 단타를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소행주들은 항상 럭비공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들은 먹을 때 조금 먹고 다음에는 손질을 못하기 때문에 큰 손실이 나고 그래서 개인들도 좀 우량주들을 하는 게 맞다 매매를 테마주나 소행주들은 개인들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분 너무나 애타게 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삼성 SDI 한번 봐주시죠. 마이너스 37% 언제나 양봉님. 주봉. 자, 주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큰 시세를 한번 두 번이나 산을 그렸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꼭 좋은 리포터가 나오더라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지금 이 종목은 역시 수급이 중요합니다. 수급은 한 달 동안도 볼 수도 있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3개월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정도 추세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종목 보면은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실적도 보고 매출도 보고 또 리포트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위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결국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관들은 계속 매수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리신 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타기 하는 자리는 원래 이런 자리에 물타기 해야 되고요. 네. 매수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맞고 매수자들은 지금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요 위에 정도 돌파할 볼 때. 때, 예, 공간이 열릴 때 이렇게 예, 공간이 열릴 때 예, 매수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예, 주세가 이렇게 예, 좋게 놓으니까 계속 기간이 사니까 또 밀리도 사고 또 올라도 사고 계속 기간이 한 번 추세가 계속 사면은 계속 사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그렇죠. 평균 금액이 단가를 올립니다. 다르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양봉님, 네,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우리 김용옥 저자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새마을호 무궁호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로 갈 수도 있고, 승용차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또 김용옥 선생님만의 이러한 방식, 그래서 투자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용옥 선생님의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는 또 한 일부분만을 또 따라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정말 100%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